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린이 격리 금지 명령이 나온 지 이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 이민자 문제는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격리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아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회를 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행정명령을 실시하는데 유관 기관들의 혼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라든가 연방검찰, DHS, HHS, 국경수비대, 이민국, 국방부까지 서로 이 명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설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의회에서는 이민 개혁안을 표결에 붙였지만은 강경 법안은 부결이 되고 온건 법안은 표결이 연기가 됐다가 또 연기가 되는 등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이 통과에 필요한 지지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 중에 어제 갑자기 텍사스 어린이 수용소를 방문한 퍼스트 레이디는 이상한 글귀를 등에 쓴 재킷을 입고 나타나서 그 글의 진위가 무엇인가 그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경 침입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격리된 어린이들의 행방은 어떤지, 의회의 입법 조치는 왜 부결이 되고 표결이 연기됐는지, 또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의 재킷의 글귀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수용된 2,300명 어린이들의 가족 재회 문제입니다. 지금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당국자는 언제쯤 어떤 경로로 격리된 수용 어린이들이 부모와 재회를 하게 될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격리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거처를 알기 위해서 당국에 문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흩어져 있어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부모들은 어린이 위치를 파악했지만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HHS의 당국자들조차도 얼마나 빨리 아이들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혼선과 혼동은 멕시코 국경지대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국경수비대는 일부 적발된 불법 입국자들을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성인이 단독으로 불법 입국을 할 당시에는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이 동반 시에 가족 격리라든가 어린이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 쪽에서는 이 Zero Tolerance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감금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지에서 실무자들은 가족 격리를 해야 하나, 함께 수용을 해야 하나, 처리에 대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쪽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시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허락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약 2만 명이나 되는 부모 없이 단독으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의 수용을 군대 시설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있는 법정에서는 관선 변호사들이 불법 입국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DHS는 현재 불법 입국자의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DHS가 보유하고 있는 수용 시설은 약 3,000명 정도인데 이미 만원 사례입니다. 한편 어제 새 이민법을 표결에 붙였던 의회도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공화당 주도의 강경 법안은 표결에 붙여졌지만 공화당 의원 41명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통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협안, 이 온건 법안은 어제 저녁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만 공화당 지도부가 이것을 내일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내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속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내용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이민 법안이라는 것이 민감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법안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의원들의 당락이 걸린 사안입니다. 이 부결된 강경안은 합법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인다. 또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 Sanctuary City, 시카고 같은 시리들을 없앤다. 또 고용주의 합법 거주 확인 의무를 지운다. 또 다카는 3년 동안 유예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화당 내 온건 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온건 법안은 드리머들의 법적 신분을 6년 동안 갱신할 수 있게 한다. 대신에 트럼프의 멕시칸 워 건축기금 250억 달러를 승인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통과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상원의 태도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민법 개혁안의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기대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더 많습니다. 어제 First Lady 멜라니아의 재킷이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녀가 어제 갑자기 텍사스에 있는 불법 입국 어린이 수용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입은 재킷의 등 뒤에 쓰여진 글귀가 이제 문제인데 그 내용은 I really don't care, do you? 이런 문장입니다.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문장은 페이크 뉴스 미디어를 향한 것이다. 멜라니아가 언론들이 얼마나 부정직한지를 깨달았고 그녀는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멜라니아 측의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숨겨진 메시지는 없다. 그냥 이것은 재킷일 뿐이다. 언론들이 오늘 중요한 텍사스 방문 후에 이 옷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First Lady가 그것도 모델 출신인 그녀가 이 옷을 그냥 재킷으로 입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텍사스 행차 시에 당연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귀를 쓴 옷을 입었든지 또는 입혔든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린이 격리 조치를 담은 이 Zero Tolerance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들이 집중적인 보도를 매일 해댔고 그러나 트럼프의 미네소타 집회에서는 트럼프 환영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그대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안중에도 없다, 관심도 없다, 신경 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원은 어제 젊은 드리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기를 봉쇄하고 합법적 이민 비자 발급 감축과 이민자 초청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보수 성향의 이민 법안을 193대 231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이민 법안의 부결은 이미 예견되어 왔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과 온건 성향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당초 어제 열기로 했던 타협안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어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강제 격리된 어린이들 2,300여 명이 수용된 텍사스주의 수용시설 두 곳을 방문하면서 입은 재킷의 글씨가 말씀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국경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자라 제품의 후드 달린 녹색의 군복 스타일 재킷을 걸쳤는데 그 등에는 낙서 같은 필기체로 I really don't care, do you?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재킷에 써있는 메시지에 대해 무슨 의미냐는 질문이 빗발치자 이후 대변인은 그냥 재킷일 뿐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건 없었다며 텍사스를 방문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은 부인의 상의에 대해 나중까지 일부러 관심에 초점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정부 구조 개혁 차원에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고 연방정부의 푸드 스탬프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 등을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러한 조직 개편은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폐청산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노동부로 통합돼 학생들과 노동자들 간에 대한 교육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 보호와 퇴직 후 보장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정부 구조 개편 계획이 실현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업무 오찬을 하면서 미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로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유럽 방문 기간에 개최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침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호우가 오늘 오후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된 비로 어제 렉시오 등 도로가 침수됐고 많은 주택들이 지하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이상 기후는 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4월과 5월에 16일 동안 32도, 빙점 이하의 추위가 머물렀으며 5월에만 8.2인치의 비가 내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카고에 격리되어 있는 2명의 브라질 미성년자의 가족이 법무부 장관을 제소했습니다. 9살과 15살 2명의 미성년자는 법무부의 불법 입국자 가족 격리 조치로 시카고에 있는 수용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1997년에 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에 명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관리기관을 소송한 것입니다. 스코키와 에반스턴 씨의 물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코키 씨는 어제 에반스턴 씨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는데 이미 에반스턴 씨는 스코키 씨를 쿡카운티 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은 피차 미시간호의 물 공급을 놓고 물값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키는 에반스턴을 통해 미시간호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침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에 비, 늦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60도.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1도. 주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2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9도입니다.